오늘 오후 2시 큰아버지 댁 거실이었습니다. 25명이 둥그렇게 모여 앉아 있었어요. 단체 사진을 찍는 시간이었죠.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고 위치를 잡았습니다. 자, 할아버지 할머니 가운데 앉으시고요. 큰형님은 왼쪽에, 사모님들은 뒤에 서주세요. 태민이 아빠 조금만 오른쪽으로, 형수님 이쪽으로 오세요. 한 사람 한 사람 호칭이 불렸습니다. 자리가 정해졌어요. 24명의 이름과 역할이 호명됐죠. 그런데 딱 한 명만 불리지 않았습니다. 저였어요. 저 김민서 38살은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맨 뒤 구석에 섰어요. 익숙했거든요. 30년 동안요. 하나, 둘, 셋. 사진이 찍혔습니다. 모두가 웃었어요. 저도 입을 벌렸습니다. 웃는 척이었지만요. 사진을 찍고 나서 큰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올해도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좋았나 봐요.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치면서도 이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 속에 제가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제 이름은 단 한 번 불렸습니다. 그것도 설거지를 잘못했다고 지적할 때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라 역할이었구나.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30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김민서입니다. 지금 38살이에요. 남편 이정훈과 결혼한 지 14년 됐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주부죠. 남편 이정훈은 올해 41살이에요.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에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바람 안 핍니다. 좋은 남편이라고들 하죠. 시아버지 이종만은 69살이에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시다가 10년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말수가 적은 분이에요. 시어머니 박영숙은 66살이고요. 전업주부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66이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크세요. 큰아버지 이종우는 71살입니다. 건설회사를 운영하세요. 이 집안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죠. 큰어머니 최순자는 68살이고 품이 있는 분이에요. 돈이 있으니까요. 큰아버지네 아들이 셋 있습니다. 첫째 이태준이 46, 둘째 이태민이 43, 막내 이태수가 40입니다. 모두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있어요. 태준이 형님은 대기업 부장이고 태민이 형님은 의사, 태수 형님은 변호사입니다. 작은 아버지 이종철은 67살이에요.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셨습니다. 작은 어머니 김미경은 65살이고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작은 아버지네는 딸만 둘입니다. 첫째 이수진이 40, 둘째 이수연이 38이에요. 수진 언니는 약사고 수연이는 저랑 동갑인데 대학 교수입니다. 할아버지 이정수는 93까지 사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김말수는 90살인데 아직 건강하세요. 이게 우리 집안이에요. 3대가 모이면 3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30명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 가장 목소리 없는 사람, 가장 이름 없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24살 봄이었습니다. 대학 졸업반이었어요. 소개팅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친구 소개였죠. 남편은 괜찮았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준수하고 직장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만났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나랑 결혼 생각 있어? 너무 빨랐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좋은 사람 만났어. 어머니가 물었어요. 집안은 어때? 사랑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물었어요. 아버지가 인쇄소 하시고 큰아버지는 건설회사 사장이래요. 오, 괜찮네. 빨리 만나보자. 일주일 후 양가 부모님이 만났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후워봤습니다. 얼굴은 괜찮네. 키는 좀 작고. 처음 만나서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애 낳는 데는 지장 없겠지? 두 번째 말이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 같았어요. 검수받는 기분이었죠.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결혼은 6월에 하자. 길을 잡아 놓을게.
제 의견은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었어요. 6월 15일 결혼식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어요. 예뻤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예쁜 날이었죠. 하지만 왠지 슬펐어요.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팔에 매달려서요. 민서야, 시집 잘 가거라. 고생하지 말고. 아버지가 속삭였어요. 고생하지 말라니요. 결혼이 고생인가요? 남편 옆에 섰습니다. 남편이 웃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행복한 척이었지만요. 주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신부는 남편을 잘 내조하고 시부모님을 잘 모시고 자식을 잘 키우십시오. 내조, 시부모 모시기, 자식 키우기. 그게 제 인생이 될 거라는 선언이었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3박 4일 갔습니다. 짧았어요. 남편이 회사 휴가를 길게 못 냈거든요. 돌아와서 신혼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댁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빌라였어요. 보증금 3천에 월세 50이었습니다. 우리 집 마련할 때까지만 참자. 남편이 말했어요. 참는다는 말이 이상했습니다. 신혼집인데 참는 곳이라니요? 하지만 곧 알게 됐어요. 정말 참아야 하는 곳이었다는 걸요. 결혼하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예고 없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죠.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며느리 사는 거 봐야지. 들어오셨어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청소는 했어? 네, 어제 했어요. 구석에 먼지 있잖아. 이렇게 해서 되겠어? 무릎 꿇고 구석을 닦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요. 부엌 좀 볼게. 부엌으로 가셨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정훈이 뭐 먹고 살아? 제가 매일 해드리는데요. 이걸로는 부족해. 반찬은 최소 10가지는 있어야지. 10가지요. 신혼부부 둘이 사는데요. 그리고 국은 매일 끓여. 남자는 국 먹어야 힘이 나. 네, 어머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1시간 있다가 가셨어요. 가시면서 말했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와. 정훈이 보고 싶어. 네.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결혼한 게 맞나요? 아니면 시어머니 감시를 받으러 온 건가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주말마다 오시래요. 그래? 좋지 뭐. 좋다고요? 근데 어머니가 반찬이 부족하대요. 그럼 더 만들어놔. 10가지를 만들래요? 그럼 그렇게 해. 우리 엄마 말씀이 맞아. 저는 틀렸고 시어머니는 맞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베개를 적셨습니다. 첫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결혼하고 3달 만이었어요. 추석에는 시댁 가는 거 알지?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우리 큰 집에서 모여. 20명 넘게 올 거야. 제가 뭘 준비해 가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돼. 가서 일 도와주면 돼. 추석 전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긴장됐거든요. 추석 아침 일찍 큰아버지 댁으로 갔습니다.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세댁 왔네. 큰어머니가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부엌 와봐. 따라갔습니다. 부엌에는 작은 어머니와 형수님들이 계셨어요. 세댁 전 부쳐봤어? 큰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집에서는 해봤어요. 그럼 저거 해봐. 파전을 가리켰어요. 반죽을 떠서 팬에 부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불 조절 잘해. 타겠어. 네. 파전을 뒤집었습니다. 모양이 좀 이상했어요. 에이, 그게 뭐야? 다시 해봐. 버려야 했습니다. 다시 부었어요. 3번째에 겨우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 정도면 되겠네. 4시간 동안 부엌에 있었습니다.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설거지하고 상 차리고. 다리가 아팠어요. 허리도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남자들만 절했어요. 여자들은 뒤에서 지켜봤죠.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했습니다. 남자들이 먼저 앉았어요. 여자들은 나중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나중에 먹었어요. 음식이 별로 안 남아 있었습니다. 새댁 이것 좀 먹어. 큰 어머니가 식은 전 한 개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받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차가웠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아니었습니다. 고생했어. 우리 엄마가 칭찬하시던데? 남편이 말했어요. 정말요? 응. 새댁이 부지런하대. 부지런하다는 게 칭찬인가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파전 좀 연습해. 모양이 별로였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지적이었어요. 결혼 1년 차 봄이었습니다. 임신했어요. 입덧이 심했습니다. 아침마다 토했어요. 밤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혔죠.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병원비 아까워. 좀 참아. 링거라도 맞아야 할 것 같아요. 임신하면 다 그래. 우리 엄마도 참으셨대. 혼자 병원 갔습니다. 택시 타고요. 링거 맞으면서 울었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링거 맞고 집에 왔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빨래가 쌓여 있었어요. 빨래를 돌렸습니다. 어지러웠지만 해야 했어요.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녁은? 죄송해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녀왔으면 힘 좀 났겠네. 밥 안 해? 라면을 끓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라면 말고 제대로 된 밥 먹고 싶은데. 내일은 할게요. 알았어. 그날 밤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물 틀어놓고요. 남편이 들을까 봐요. 임신 5개월이 됐을 때였습니다. 배가 많이 불렀어요.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배 좀 보자. 만지셨어요. 아들이네. 어떻게 아세요? 배 모양 보면 알아. 이건 아들이야. 기뻐하셨습니다. 아들이라서요. 만약 딸이면요? 딸? 딸이면 하나 더 낳아야지.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10월 11일 아들을 낳았습니다. 순산이었어요.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야지. 다짐했어요. 병실에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아들 낳았구나. 잘했어.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칭찬받은 게요. 우리 집안대를 이을 아들이야. 아들을 안아 가셨어요. 제 품에서요. 3일 동안 시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계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만 봤어요. 태어나는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갈 거야. 네? 산후조리 우리 엄마가 해주신대. 시댁으로 갔습니다. 신혼집이 아니라요. 한 달 동안 시댁에 있었어요. 제 방은 없었습니다. 남편 어렸을 때 방에 있었죠. 아기는 시어머니 방에서 잤습니다. 내가 밤에 잠 못 자니까 내가 봐줄게. 제 아기인데 제가 못 봤어요. 한 달 후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와 함께요. 처음으로 아기랑 둘이 있었습니다. 행복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에 3번은 시댁에 가야 했습니다. 손주 봐야지. 시어머니 말씀이었어요. 아기가 돌이 됐습니다. 돌잔치를 크게 했어요. 호텔에서요. 150명이 왔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는 입구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00번도 넘게 고개 숙였어요. 돌잔치가 끝나고 정리하는데 큰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민서야,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야.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였어요. 아기 옷이 좀 낡았더라. 새 옷 입히지 그랬어. 죄송합니다. 우리 집안 첫 손주인데 좀 신경 써야지. 네. 돈이 없어서 못 입혔어요. 하지만 그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세 돌이 됐을 때 둘째를 가졌습니다. 또 입덧이 심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익숙했습니다. 참는 법을 배웠거든요. 임신 6개월에 성별을 알았습니다. 딸이었어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딸이래요. 딸? 실망한 얼굴이었어요. 괜찮아. 우리 아들 있잖아.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딸은 괜찮지 않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둘째는 딸이래요. 딸? 아들 하나 더 낳지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선택한 게 아닌데 사과해야 했어요. 딸을 낳았습니다. 예쁜 아기였어요. 하지만 돌잔치는 작게 했습니다. 집 근처 식당에서요. 50명 정도 왔어요. 딸이니까 이 정도면 돼. 시어머니 말씀이었습니다. 아들 때는 호텔에서 150명이었는데 딸은 식당에서 50명이었어요. 그게 차이였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돈이 더 들었습니다. 남편 월급은 250이었어요. 생활비로는 빠듯했습니다. 제가 일 좀 할까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애들은 누가 봐? 어린이집 보내면. 어린이집비가 얼만데? 그냥 내가 봐. 일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재택근무요. 데이터 입력 일이었습니다. 한 건에 200원씩 받았어요. 하루에 100건 하면 2만 원이었죠. 한 달 동안 매일 100건씩 했습니다. 60만 원 벌었어요. 용돈 생겼네? 남편이 웃었습니다. 용돈이라는 말이 상처였어요. 제가 번 돈인데요. 생활비 보태려고요. 그래. 고생하네. 고생한다고 인정은 하면서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부모 모임이 있었어요. 처음 가봤죠. 엄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옷을 잘 입고 화장도 예뻤어요. 저는 추리닝의 맨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이 엄마예요. 아내. 반가워요.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다른 엄마들끼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영어학원 3개 다녀요. 우리는 수학, 논술, 과학 다녀요. 학원 이야기였어요. 저는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학원을 안 다녔거든요. 돈이 없어서요. 1시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민준이 학원 보내고 싶어요. 돈이 어디 있어? 다른 애들은 다 다닌대요. 우리는 안 돼. 우리 형님 집은 잘 사니까 되지. 우린 안 돼. 그래도? 알았어. 소리를 질렀어요. 그날 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가난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난하지 않아. 친구들은 학원 다 다니는데 나만 안 다녀. 미안해. 아들을 안았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미안해. 속으로 말했어요. 아들이 5학년, 딸이 2학년이 됐을 때였습니다. 큰아버지네 조카 태민이가 미국 유학을 갔어요. 명절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태민이 하버드 갔대요. 와, 대단하네. 역시 큰 집은 달라. 모두가 칭찬했어요. 우리 아들은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공부 어때? 큰 어머니가 물었어요. 잘하고 있어요. 학원은 다녀? 아직은. 이 나이에 학원 안 다니면 늦어. 우리 태민이는 3살 때부터 다녔는데. 비교였습니다. 민준이 얼굴이 굳었어요.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미국 갈 수 있어? 응, 나중에 가자. 언제? 나중에. 거짓말이었어요. 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 나이 40이 됐을 때였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나 명예퇴직 당했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당신, 내가 뭘 잘못했어? 회사가 잘못한 거지. 소리를 질렀어요. 그날부터 남편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TV만 봤어요. 이력서 좀 넣어봐요. 시끄러워. 화만 냈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통장 잔고가 바닥났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급한 일이 있어서요. 뭔데? 2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200? 그게 쉽게 나오는 돈이야? 일시적으로만요. 꼭 갚을게요. 며느리가 시댁한테 돈 빌리는 게 말이 돼? 죄송합니다. 정훈이한테 일 찾으라고 해. 남편 무능한 건 내 탓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 탓이라고요. 그날 밤 큰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한테 돈 빌리려 했다며? 급해서요. 남편이 일 못 구하면 내가 나가서 벌어야지. 왜 남한테 손 벌려? 죄송합니다.
우리 집안 망신이야. 끊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구했어요.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시급 7,000원이었습니다. 야간 일하려고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애들은? 자고 있을 시간이니까요. 맘대로 해. 그렇게 밤일을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은 춥고 외로웠어요. 새벽 2시쯤 되면 술 취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줌마 라면 하나. 아줌마라는 말이 칼처럼 박혔어요. 35인데요. 3개월쯤 일했을 때 남편이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이제 그만둬도 돼. 아니요, 계속할게요. 돈이 필요했거든요. 2년을 더 일했어요. 낮에는 집안일, 밤에는 편의점. 잠은 오후에 2~3시간 잤습니다. 몸이 망가졌어요. 허리 디스크가 왔고 무릎도 아팠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쓰러졌어요. 눈을 뜨니 병원이었습니다. 과로예요. 쉬셔야 해요. 의사 말이었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절반이었어요. 얼굴은 헬쑥하고 주름이 깊었습니다. 37인데 50처럼 보였어요. 울었습니다. 한참을요. 작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 모두 모였습니다. 3일장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조문객 음식 준비, 설거지, 청소. 3일 내내 앉지 못했어요.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큰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민서야, 좀 쉬지 그래. 괜찮아요. 너 얼굴 왜 그래? 완전 할머니 같아.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농담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유산 분배를 위한 모임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재산이 꽤 있으셨습니다. 아파트 5채, 땅 3필지, 예금 3억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봉투가 열렸어요. 큰아들 이종호에게 아파트 2채와 예금 1억. 큰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아들 이종철에게 아파트 1채와 땅 1필지, 예금 1억. 작은 아버지도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셋째 아들 이종만에게 아파트 1채. 우리 시아버지였습니다. 예금이 없었어요. 나머지는 할머니께 드립니다. 끝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파트 1채만 받았어요. 형님들의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왜 저만 이렇게 적습니까? 시아버지가 물었어요. 유언장의 이유는 없습니다.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알고 있었어요. 큰아들은 성공했고 둘째는 안정적이었어요. 막내는요? 평범했습니다. 그게 이유였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형님들은 2채씩인데 난 1채야. 그래도 받은 게 어디예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몰라. 평생 비교당하며 산 게 얼마나 치욕인지. 치욕이라는 말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깨달았어요. 시아버지도 저와 똑같았다는 걸요. 이 집안에서 이름이 아니라 역할이었던 거예요. 막내 아들이라는요. 올해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준비는 일주일 전부터 시작됐어요. 큰 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설날 음식 분담 공지. 민서 담당 전 3종류, 나물 5가지, 떡국 준비. 분담이라고 했지만 공평하지 않았어요. 큰형수님은 과일만 준비하면 됐습니다. 돈 많으니까요. 작은 형수님은 음료수만 사오면 됐어요. 저는요? 직접 만들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부엌에 있었어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떡국을 끓였습니다. 손가락에 화상을 입었어요. 기름이 튀어서요. 엄마 괜찮아? 딸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준비한 음식들을 챙겼습니다. 큰아버지 댁에 도착했을 때는 7시였어요. 벌써 큰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왔어? 빨리 부엌 와. 인사도 없었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상 차릴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자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어요.
여자들만 부엌에 있었습니다. 민서야, 접시 좀 꺼내와. 네. 민서야, 국간 좀 봐봐. 네. 민서야, 이거 좀 들어봐. 네.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하지만 일 시킬 때만이었어요. 오전 11시쯤 됐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25명이 모였습니다. 떡국을 먹을 시간이었어요. 큰형님, 여기 상석에 앉으세요. 사모님, 이쪽으로 오시죠. 태민이 아빠, 저쪽 앉으시면 돼요. 한 사람씩 호칭이 불렸습니다. 저는요? 아무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빈자리를 찾아 구석에 앉았습니다. 떡국이 돌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큰어머니,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 다음은 사촌 형님들, 형수님들. 저는 14번째로 받았어요. 민서야, 이거 먹어봐. 큰어머니가 반찬을 건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제 이름이 불린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7시간 동안 일하고 처음 불린 거였으니까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 좀 하자. 여자들이 부엌으로 갔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큰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민서야, 그거 찬물에 하면 기름이 안 빠져. 뜨거운 물로 해. 네.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접시 닦을 때 이렇게 돌려가며 닦아야지. 대충 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에휴, 38이나 먹었으면 이제 알아야지.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접시를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항상 저만 지적받을까요? 왜 항상 저만 잘못한 사람일까요? 눈물이 났어요.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거든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대화가 한창이었어요. 요즘 강남 집값이 10억은 훌쩍 넘었다며? 우리 집도 한 2억은 올랐을 거야. 태민이 유학비가 1년에 8천 정도 들어. 돈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끼어들 수 없었어요. 우리는 월세로 사는 집이었거든요. 민서 생각은 어때? 갑자기 큰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 말이야. 할 생각 있어? 저희는 여유가 없어서요. 에이, 여유 없다고 하면 평생 없어. 투자해야지. 쉽게 말씀하셨어요. 돈이 있으시니까요. 네,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화는 계속됐어요. 저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투명 인간처럼요. 오후 2시쯤 됐습니다. 가족 사진 찍자. 큰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정리를 하고 거실에 모였습니다. 사진사가 왔어요. 매년 오는 분이었습니다. 자, 할아버지, 할머니 가운데 앉으시고요. 큰형님은 왼쪽에, 큰어머니는 할머니 옆에, 작은아버지님은 오른쪽에, 사모님들은 뒤에 서주세요. 태준이 형님 조금만 앞으로, 형수님 이쪽으로, 아이들은 앞에 앉으세요. 한 사람씩 불렸습니다. 24명이 불렸어요. 저만 빼고요. 저는 그냥 맨 뒤 구석에 섰습니다. 아무도 제 위치를 정해주지 않았거든요. 자, 다들 준비됐죠?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한 장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찰칵. 모두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입만 벌렸지만요. 사진을 찍고 나서 큰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올해도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이상하게 들렸어요. 저는 이 가족의 일원일까요? 아니면 그냥 거기 있는 사람일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남편이 운전하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은 뒷자리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오늘 재미있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짧게 대답했어요. 우리 가족들 다 좋지? 좋다는 게 뭘까요? 아무도 저를 때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었고 사진도 찍었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근데 당신. 입을 열었습니다. 응? 오늘 내 이름 몇 번 불렸는지 알아? 남편이 잠깐 생각하더니 웃었어요. 글쎄, 많이 불렸을 거 아냐? 많이요. 단 한 번이었습니다.
그것도 설거지를 잘못한다고 지적할 때만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거리에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손잡고 웃으며 걷는 가족들이요. 우리는 왜 저렇지 못할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소파에 누웠습니다. 저는 부엌에 앉았습니다. 차를 한 잔 마셨어요. 차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 있었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제 이름이 불린 횟수가요. 한 번.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것도 칭찬이 아니라 지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 갔어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38살인데 45처럼 보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어요. 이게 제 얼굴일까요? 24살 때 남편이 예쁘다고 했던 그 얼굴이 맞나요?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도 안 나왔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말랐나 봐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민서야, 오랜만에 만날래? 다음 주 토요일 어때? 10년 만이었어요. 친구를 만나본 게요. 결혼하고 나서는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거든요. 시간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습니다. 좋아. 어디서 만날까? 답장을 보냈어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화장을 했어요. 옷도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디가? 친구 만나. 언제 와? 저녁쯤. 저녁은? 밖에서 사드세요. 처음이었어요. 저녁 안 차린다고 한 게요.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카페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민서야. 친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수진아. 안 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와, 오랜만이다. 얼굴이 좀 많이 변했네? 나도 알아. 늙었지? 아니, 그게 아니라 피곤해 보여.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어요. 오랜만에 마시는 카페 커피였습니다. 어떻게 지내? 수진이가 물었어요. 그냥 그렇지 뭐. 너는? 나는 회사 다녀. 지금 대리야. 와, 대단하다. 대단하긴. 맨날 야근이야. 근데 재미있어. 재미있다는 말이 부러웠습니다. 결혼은 안 했어? 아니, 아직. 너무 바빠서. 연애할 시간도 없어. 그래도 자유롭겠다. 자유롭긴 한데. 외롭기도 해. 너는 좋겠다. 가정도 있고. 좋다고요? 응. 대답이 막혔어요. 근데 진짜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서야,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수진아. 눈물이 났어요. 왜? 무슨 일 있어? 나. 힘들어. 뭐가? 모든 게. 그날 2시간 동안 털어놨습니다. 결혼 생활, 시댁, 남편, 아이들, 돈 모든 걸요. 수진이는 들어줬어요. 중간에 한마디도 안 하고요. 민서야. 다 듣고 나서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너 너무 참고 살았어. 나도 알아. 왜 그렇게 살아? 내 인생인데. 나도 모르겠어. 그냥 그게 맞는 줄 알았어. 맞는 게 아니야. 너 망가지고 있어. 알아. 근데 어떻게 해? 이미 14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이라도 바꿔. 어떻게? 말해. 남편한테, 시댁한테. 내가 힘들다고. 말해봤자 소용없어. 내가 예민한 거라고 할 거야. 그럼 증명해.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요? 모르겠어, 수진아. 민서야, 너 지금 우울증 같아. 나도 그런 것 같아. 병원 가봐. 돈이 없어. 내가 빌려줄게.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카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미안. 근데 진짜야. 너 지금 안 괜찮아. 도와줄게. 고마워.
안 왔습니다. 한참을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 8시였어요. 남편이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왔어? 응. 재미있었어? 응.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또 봤어요. 수진이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망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정신과 병원을 찾아갔어요. 수진이가 추천해준 곳이었습니다. 어떤 증상으로 오셨어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자꾸 울고 싶어요. 언제부터였어요? 몇 년 됐어요. 다른 증상은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울증이네요. 꽤 심한 것 같아요. 약 먹으면 나아요? 약도 필요하지만 환경 개선도 필요합니다. 환경이요? 스트레스 요인을 줄여야 해요. 원인이 뭐예요? 가족이요. 가족? 시댁이요. 남편도요. 그렇군요. 거리를 두시는 게 좋겠어요. 거리를요? 어떻게요? 자주 안 만나면 되죠. 꼭 필요한 데만요.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도 해야 해요. 안 그러면 더 나빠질 거예요.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우울증 약이었어요. 집에 와서 약을 먹었습니다. 이게 저를 구해줄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약을 먹으니 조금 나아졌어요. 잠도 좀 오고 울음도 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건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시댁에 가야 했고 여전히 남편은 무관심했고 여전히 저는 이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사 말이 맞았어요. 환경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다음 명절엔 다르게 하겠다고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큰 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추석 음식 분담. 민서 전 4종류, 나물 6가지, 송편 100개. 또 저만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답장을 다르게 보냈어요. 큰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번엔 저도 좀 줄여주세요.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 보내고 나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10분 후 전화가 왔어요. 큰 어머니였습니다. 민서야, 무슨 소리야? 몸이 안 좋으면 약 먹고 해야지. 약 먹어도 힘들어요. 그래도 명절인데. 다들 하는 거 아니야. 다들 공평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대들은 게요. 뭐? 큰형수님은 과일만 사오잖아요. 저만 매번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그건 큰 집이니까 그렇지. 저도 힘들어요. 이번엔 줄여주세요. 그럼 뭘 하겠다는 거야? 전 2종류, 나물 3가지만 할게요. 안 돼. 안 되면 안 가겠어요. 말하고 나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안 가겠다고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너 미쳤구나. 미친 게 아니에요. 한계가 온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서야, 큰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했다며? 네. 왜 그래? 명절인데. 저도 사람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며느리라서 뭐든지 참아야 하나요? 그런 게 아니라 전 14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 못 참겠어요. 민서야, 진정해. 진정한 상태예요. 제정신이에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이번 추석엔 안 갈게요. 뭐? 대신 저희 친정에 갈 거예요. 친정? 네. 결혼하고 14년 동안 명절마다 시댁만 갔어요. 이번엔 친정 갈게요. 그게 말이 돼? 왜 안 돼요? 저도 부모님 있는데요. 남편은 뭐래? 아직 안 말했어요. 정훈이한테 먼저 말해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어요. 여보. 응? 이번 추석에 우리 친정 갈래. 뭐? 14년 동안 계속 시댁만 갔잖아. 그게 당연한 거잖아. 왜 당연해요? 원래 그런 거지. 난 싫어요. 이번엔 친정 갈 거예요. 안 돼. 왜요? 우리 집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럼 평생 친정은 못 가요? 명절엔 안 되지.
그럼 저만 갈게요. 뭐? 당신은 시댁 가고 전 친정 갈게요. 그게 말이 돼? 왜 안 돼요? 부부가 명절에 따로 있으면 어떡해. 14년 동안 전 제 부모님 못 봤어요. 이번 한 번만요. 안 돼.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소리를 질렀어요. 왜 제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남편이 멈췄습니다.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부모님 보고 싶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14년 동안 시댁 눈치만 봤어요. 이제 좀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당신. 전 우울증이에요. 약 먹고 있어요. 이대로 계속 살면 죽을 것 같아요. 남편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우울증? 네. 한 달 전부터 병원 다녀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해봤자 모를 거잖아요. 내가. 당신은 14년 동안 한 번도 제 마음 물어본 적 없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안. 처음이었어요. 남편이 사과한 게요. 이번 추석엔 친정 가도 돼. 정말? 응. 나도 같이 갈게. 시댁은? 내가 설명할게. 안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친정에 갔어요. 가족 모두요. 부모님이 반겼습니다. 민서야, 오랜만이다. 어머니가 안아주셨어요. 엄마. 울었습니다. 참았던 게 터졌어요.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보고 싶었어요. 그날은 달랐습니다. 부엌 일도 같이 했어요. 어머니, 언니들, 조카들까지요. 웃으며 일했습니다. 밥도 같이 먹었어요. 순서 없이요.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요. 민서야, 요즘 어떻게 지내? 힘들었어요, 엄마. 왜? 무슨 일 있었어? 다 말했습니다. 14년간의 일을요. 어머니가 울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괜찮아요. 앞으로는 자주 와. 명절 아니어도 돼. 네, 엄마. 그날 밤 친정 제 방에서 잤습니다. 14년 만에 편하게 잔 밤이었어요. 추석이 지나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서야. 네, 어머니. 추석에 못 와서 섭섭했어. 죄송해요. 아니야. 내 마음 이해해. 14년 동안 한 번도 친정 못 갔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해. 네? 우리가 너한테 너무 무심했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앞으로는 좀 나아질 거야. 내가 큰 집에도 말할게.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지 않아. 내가 우울증까지 걸렸는데. 정훈이한테 들으셨어요? 응. 엄마가 잘못했어. 며느리 생각을 안 했어. 아니에요. 다음 명절엔 친정 먼저 갔다가 우리 집 와도 돼. 정말요? 응. 그리고 일도 줄여줄게. 감사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가 됐어요.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친정 먼저 갔다가 시댁에 갔어요. 시댁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왔네. 큰 어머니가 맞아주셨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아. 친정 다녀왔어? 네. 잘했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부엌에 갔습니다. 이번엔 일이 적었어요. 전 2가지, 나물 3가지만 준비했거든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모두가 모여 있었습니다. 떡국을 먹을 시간이었어요. 민서야, 여기 앉아. 큰 어머니가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구석이 아니었어요. 가운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았습니다. 떡국이 왔어요. 이번엔 5번째로 받았습니다. 민서야, 이것 좀 먹어봐. 큰 어머니가 반찬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맛있어? 네. 다행이다. 식사 중에 큰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민서 요즘 어때? 괜찮아요. 건강은 좀 나아졌어? 네, 많이요. 다행이네. 몸 챙겨야지. 걱정이었습니다. 진짜 걱정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큰형수님도 작은형수님도 조카들도 같이 했습니다.
고마워요, 언니들. 뭐가? 당연한 거지. 웃으며 일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가족 사진 찍을 시간이었어요. 사진사가 왔습니다. 자, 위치 잡겠습니다. 한 사람씩 불리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가운데 앉으시고요. 큰형님은 왼쪽. 민서 씨는 여기 서주세요. 멈췄습니다. 민서 씨라고요. 제 이름을요? 민서 씨 여기요. 또 불렀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네. 가리킨 자리로 갔습니다. 가운데였어요. 자, 다들 준비됐죠? 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웃었어요. 입만 벌린 게 아니라 마음으로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좋았어. 정말? 응. 달라졌어. 다행이다. 고마워. 뭐가? 이해해줘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나도 미안해. 14년 동안 내 마음 몰랐어.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앞으로 잘할게. 나도. 지금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바뀌진 않았어요. 여전히 시댁 가면 일하고 여전히 조심스럽고 여전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어요. 이제는 제 이름이 불립니다. 민서야, 이것 좀 먹어봐. 민서 생각은 어때? 민서는 어떻게 하고 싶어? 작은 변화였지만 큰 차이였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바뀌니까 주변도 바뀌더라고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것도 배웠어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것도요. 그리고 저를 먼저 존중해야 남들도 존중한다는 것도요. 구독자 여러분, 가족이란 뭘까요? 함께 있다고 가족일까요? 피가 섞였다고 가족일까요? 저는 14년 동안 가족이었지만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었지만 혼자였어요. 이름이 없었거든요. 사람은 이름으로 불릴 때 비로소 존재하는 거더라고요. 역할이 아니라 이름으로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 안에서 이름 대신 역할로만 불리고 있진 않나요? 엄마, 며느리, 아빠, 형, 누나, 언니, 동생.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에겐 이름이 있으니까요. 저는 배웠어요. 38배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걸요. 그리고 당신이 당신을 먼저 존중해야 남들도 존중한다는 걸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말하세요. 제 이름은 입니다. 저를 제대로 불러주세요.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역할이 아니라 사람이니까요. 이름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이 세상 모든 며느리들에게, 모든 아들들에게, 모든 딸들에게, 가족 안에서 이름 없이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아름답습니다. 그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